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춘분이었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지금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봄은 오는가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임상현 감독님께서 지금 이리저리 쉽게 내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총 우승 내가 하리라 하는 그 단결을 보여주는 듯한 15.16% 두 자릿수 수익률 굉장히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의외의 인물입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 9.91%로 이번 주 상승세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지금 반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64%로 3위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자, 그 뒤로 목요일 팀이 함께하고 있네요. 성경희 감독님 4.12%, 문종 감독님 3.82%로 현재 5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감독님들의 식스맨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두 자릿수 수익률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이주영 감독님의 지앤원 에너지가 이 최고가 기준으로 18.6% 더더욱이 수익률을 더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임상현 감독님의 뉴로메카 지금 현재 식스맨 종목 중엔 1등입니다. 이무학 감독님 메지온도 너무 잘 가지고 있고요. 문종 감독님의 D&T 그리고 성경희 감독님의 G2파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주식 리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님들 바로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현, 이무학 감독님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절기상 춘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암동을 넘어오는데 해가 아직 떠 있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봄은 빨리 왔는데 우리 감독님들 현재 포트폴리오에도 봄이 왔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임상현 감독님. 예. 지금 현재 1위 자리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마이프레셔처럼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 있으면 빼앗기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예. 감독님, 이번 주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통합 1위까지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기분은 아직 뭐 특별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막 감독님은 뭐 전체 통합 1위. 1위 네. 3번 했습니다. 네, 저는 네. 아직 2번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약자의 위치다 에이. 생각이 되고 일단 이번에 이제 1승을 이번 주 하게 되면은 네. 3대3 이렇게 겨우 그니까요. 동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니까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는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 쪽에 현재 대장주 섹터, 대장주 매매만 한다 하는 이런 원칙을 물론 이제 뭐 개별주나 뭐 단기 뭐 이런 트레이딩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정확하게 먹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현재 지금 주중 1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1위 강력 후보 두 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 스튜디오에도 느껴지는데요. 자, 아직은 내가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에 더 약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수급이 로봇이랑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여신이 바람을 이쪽으로 좀 이번 주는 불어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욕심 나지 않으세요? 통합 1위?
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욕심을 제가 한번 끄집어냈고요. 검은 욕망을 제가 한번 밖으로 끌어내봤고요. 자, 그렇다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네. 아니, 최근 시장이 이 로봇이랑 2차 전지에서 여전히 좀 묶여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불안불안한데 늘 경고성 멘트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은 이제 좀 식상할 정도로 이건 뭐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입니다. 쇠다리, 네. 너무 탄탄한 시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뭐 글쎄요, 이거를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이 시세를 제가 여기서 뭐 말 그대로 뭐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것과는 많이 좀 다른 모습. 괴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매수 또는 이제 뭐 하다못해 증권사들의 커버리지 분석이나 뭐 목표 주가 상향 아니면 하다못해 뭐 공급 계약이나 하다못해 뭐 신제품 출시 네.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과 어느 정도 우리가 봐왔던 퍼즐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수급으로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승을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과거에 앵커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루보라는 정말 역대 종목이 있었습니다. 루보? 네, 근데 지금 있지도 않나요? 시장에? 상장 폐지당했죠. 어.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네. 주가가 한 번도 이 투자 경고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주가가 한 20배, 30배 올라갔던 종목이 있어요, 과거에.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검찰 수사 해보고 네. 상장 폐지 가서 패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다단계식으로 아이고. 이 주가를 이제 끄집어 올렸던 이러한 패턴들인데 뭐 에코프로는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 뭐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단 한 곳의 증권사도 지금 커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상승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좋은 기업이랑 뭐 이견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상승들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요. 2조 5천억이면 현대 미포조선이 한 2조 7천억 되거든요. 조선주랑 맞먹는. 롯데쇼핑보다도 시총이 더 높아요. 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대기업들 현대 뭐 미포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과 거의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적자 기업 매출 1년에 100억도 못 나는 회사가 네. 우리 뭐 롯데백화점과 거의 동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도대체 어떤 로봇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정말 당장 내일 아이언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세입니다. 정말 네. 뭐 저는 이런 것들이 일단은 폭탄 돌리기라고 봐요.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돼요. 너무 무섭네요. 네, 던졌는데 그럼 나는 일단 이익. 어.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이익. 네, 그래서 뭐 글쎄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폭탄 돌리기의 끝은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네. 이제 와서 제가 그쪽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이제 와서 뭐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했듯이 지금껏 해왔던 대로 제가 할 길 그냥 저는 종목 찾아서 네.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뭐 그래도 수익률 잘 나오잖아요.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말씀하셨죠. 이번에 임상현 전문가 1등 하시면 이번 시즌 끝이에요. 맞아요. 삼승. 제가 어떻게든 이번에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대2로 가야 다음 주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찌됐든 저도 주 후반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멋진 마지막 네.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상황은 흥미진진합니다. 자, 과연 이무학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대2로 팽팽하게 다음 주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임상현 감독님께서 이 역전승을 이룰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더욱더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한 우승 후보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종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부터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의 상승이 조금씩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첫 번째 코멘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딜레마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딜레마 어떤 분이 적어주셨습니까? 예, 제가 됐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예. 너무 뭐 포트폴리오는 잘 가고 있는데 대체 무슨 딜레마인가요? 예, FOMC 회의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한 뭐 딜레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 FOMC의 어떤 뭐 기조, 패드의 기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고강도의 계속해서 고금리 어떤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최근에는 물론 그 소폭의 25bp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런 흐름들에 대한 어떤 기로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알다시피 최근에 연속된 은행의 어떤 파산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약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은행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키는 문제지만은 첫 번째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백기 항복을 들었다.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알다시피 고금리 그다음에 강달러 정책이 현재 약간의 어떤 이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쇼링 열풍 그다음에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쪽 더 강달러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심각한 균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기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동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를 25bp를 올리면은 은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좀 할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약간 25bp 가능성들이 좀 더 높다고 네. 봅니다. 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의외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아예 이제 배제를 하지 못하고 네. 한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다행히 예상대로 25bp나 아니면 금리 동결이나 두 가지 어떤 경우에 상관없이 시장은 현재 불확실성 제고로 해서 한번 크게 시세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어떤 딜레마 부분들이 강달러하고 고금리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정책들을 이제 이 부분들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글쎄 이번이 마지막 올린다면은 이번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큰 분기점이 이번에 좀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잘하면은 어쩌면은 춘분 병곡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부분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여기서는 60일 이내에 변곡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춘분 가능성 또는 FOMC 회의 결과 부분들이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분들은 현재 첫 번째 바닥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보면 거의 180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루 이틀만 현재 거래가 되면은 거의 180, 다시 말해서 9개월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9개월이란 것은 굉장히 마지막 수에 해당이 되고 행보가 9개월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터닝 과정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국은 1월 달에 상승 파동들이 조정을 보였던 부분이 있지만은 지수는 끝까지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미 선도 섹터 같은 경우는 로봇이 이미 돌아섰고 2차 전지는 거의 현재 무소불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수만 이루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수까지 돌아선다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대세 상승의 어떤 상승장들이 완연하게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 아직 시동이 안 걸린 부분들의 섹터가 인공지능 섹터가 좀 있습니다. 물론 STO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물론 전통적인 어떤
이제 섹터 부분들도 아직은 이런 부분이 됐지만은 이것이 이런 그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금리 동결이 있다면 하는 광풍이 불 거고 그다음에 네. 금리 25pb는 완만한 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지금은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고 로봇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후발주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신기술주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포맷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현재 충분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분기점이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이거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다른 이슈도 물론 해외 결과 말고 다른 이슈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상반기 또는 올해 3개월 내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다. 어쩌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시장은 이런 스탠스를 이미 다 알렸다. 아,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 하겠구나 하면서 랠리를 날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묘한 어떤 시장의 변화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 부분들도 금 가격도 이제는 끝났다. 미국 달러 강달러는 끝났기 때문에 그냥 올리자 하면서 금 가격 올리고 비트코인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약달러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 뭐 환차선 이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또 전 세계 이제 금융계 어떤 입장에서는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리는 효과도 또 이중적으로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고금리 강달러 때문에 얼마나 피해봤습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그렇죠. 온 바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해였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풀이의 어떤 급락의 시세가 한번 굉장히 크게 올라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딜레마는 바로 연준의 딜레마였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도 단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베이비 스텝 그걸 더 넘어서 금리 동결과 관련된 의견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부분에서 잘 가고 있는 로봇이나 2차 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인공지능 쪽이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결국엔 마인드랩이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이 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감독님? 예, 기승전의 마인드입니다. 네, 제가 잘 캐치를 한 게 맞네요. 네, 마인드랩 선수가 가준다면 네, 이번 주에서 또 우리 임상현 감독님 1승을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한마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한 줄 정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느 부분에 집중하셨을지 코멘트 만나보시죠. 자, 언리미티드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아까 딜레마도 그렇고 언리미티드 그렇고 약간 K-팝 노래 제목 같아요. 왠지 네. 언리미티드라는 K-팝 그룹이 있거나 제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근데 저는 원래 이걸 영화 제목에서 따왔어요. 영화 제목?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편. 분노의 질주에서 나오셨군요. 네. 아니, 뭐가 그렇게 분노의 질주인가요? 일단 에코프로의 질주를 언리미티드 정말 끝이 없는 뭐가요? 네. 상승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일단 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좀 더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큰 그럴까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일단 유럽 증시도 오늘 강합니다. 나스닥 선물도 꽤 괜찮고 VIX 공포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 꽤 괜찮을 거란 얘기죠. 은행이 망한다는데 이거 괜찮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다음 화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말씀드렸죠? FOMC, 페드는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페드는 민간 기업이다. 민간 기업이다. 네. 페드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정부 소속이잖아요. 네. 재무부 소속인데 이 미국의 FOMC 연준은 사기업입니다. 주주가 있어요. 뭐 JP 모건, 뭐 웰스파고, 뭐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는 뭐예요? 배당을 받아요. 페드가 배당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각 주주들은 6%씩 배당을 매년 받아갑니다. 부럽다. 네. 그 굉장히 희한한 구조죠. 달러를 발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달러를 발행시키면 거기에 나온 수익을 거기서 만약 6%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돈 넣고 돈 먹기죠. 창조 경제인데요? 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자, 이 은행 금융 리스크가 터져서 JP 모건이나 이
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네. 연쇄적인 시스템, 금융 시스템 마비가 오고 연쇄적으로 산불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진화를 누가 해줄까요? 은행들이 자구책도 물론 있었죠. 그죠? 12명의 어벤져스가, 금융 어벤져스가 모여서 네. 은행을 살리기 위한 뭐 구제 금융안을 발표를 했죠. 뭐 300억 달러. 그것도 있지만 자, 페드는 가만히 있을까요? 주주가 힘들어하는데?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 FOMC 회의가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새벽입니다. 네. 지금 FOMC 회의 궁금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파월의 입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스포를 하자면 0.25bp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결을 한다? 이거 큰일 나요. 이건 더 시장에 안 좋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하면서 시장은 또 복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수순대로 0.25bp 정도 인상하면서 대신에 파월의 입, 주주를 대변해줘야겠죠. JP모건은 내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고 웰스파고, 시티의 입을 대변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파월의 입도 굉장히 이번에는 좀 시장에 친화적인 제스처,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는 시나리오를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에코프로 다시 이제 종목으로 가볼게요. 네. 자, 에코프로 같은 이러한 그 시장의 주도주들, 에코프로 지금 로봇, 에코프로, 2차 전지, 양극재 뭐 이렇게 좀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외국인 기관 지금 없어요. 오늘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 오늘도 안 샀습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가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까요? 아니요. 이런 종목은 1급수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이 굉장히 더러운 장에 살 수 없지만 이런 테마성 시세 종목들은 물이 적당히 더러운 데에서 살 수 있어요.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장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막 2%, 3% 급등을 한다? 그런 이런 이 테마주들은 길을 비켜줍니다. 그렇죠. 그죠? 최근에 올라왔던 폭도 있고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1급수 종목들이 올라오면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길을 비켜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시장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 일단 이쪽 좀 이격이 큰 종목들, 또 테마적 시세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주 중반 후반 장이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 FOMC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에 조금 더 이 은행 사태가 진정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일단 시장에 좀 칼날을 조금 안경을 좀 바꿔서 껴보는 전략,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시나리오를 좀 짜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연준과 미국 은행들의 특성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예상대로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독주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오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분노의 질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시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으니까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시장 상황 또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또 특히나 특징주로 SPG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대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대기업 투자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예. 이 약발이 떨어지면 또 그대로 주가가 주저앉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로봇에 대한 그 투자 부분들이 가장 이제 선점을 했던 현재 회사가 현대 쪽이 좀 해당이 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삼성, 그다음에 LG 이 부분들이 물밑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LG는 뭐 꿀로이를 비롯해서 어떤 서비스 로봇을 나름대로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삼성이 가장 늦었는데 조용히 있다가 연초에 발톱을 드러냈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좀 사실상 인수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실질적으로. 파란 피가 흐르죠. 예, 네, 예, 그래서 현재 맞불을 두면서 거의
로봇 시장의 3파전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포스코 그룹이나 뭐 이런 현재 하나 이런 그룹도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이라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했죠. LG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에서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도태를 당하다시피 했던 거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거에 자동차를 진입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초기에 선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피튀기는 이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열 국면이 서서히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 기술의 최정상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통 이런 큰 시세가 되면은 거의 시총 현재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1위를 다 찍었습니다. 신라전도 그렇고 과거에 10조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죠. 10조 못 가래 뭐 없습니다.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얼마나 갈지. 시총 살티론을 빼고는 1위를 현재 1위까지는 좀 물론 에코프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네. 아무튼 상위 링크가 분명히 안에 되고 지금 11위, 12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가장 비중이 좀 많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비중이 많은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죠. 네. 근데 로봇의 비중이 많은 것은 이제 알다시피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SBB 테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 지금 SPG도 오늘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스마트 팩토링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2차 전지처럼 전기차의 어떤 쟁투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처럼 감속기 시장의 쟁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감속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SPG가 차트로 보면은 SBB 테크는 현재 신규 상장 종목으로 거의 저점에서 한 4배 정도 약간 올라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는데 SBB 테크를 한번 봐볼까요? 네. SBB 네. 테크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 15,000원에서 보면은 거의 8만 원, 15,000원에서 따블이면 3만 원, 3만 원에서 따블이면은 6만 원이죠. 8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한 것이 아니라 스무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황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 매매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이 붙은 부분들이 이제 SPG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불이 붙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크게 접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한번 가다가 확 접어주면은 이제 끝났다고 딱 이렇게 파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추세 이탈하고 변동성하고 추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제 SPG가 왜 이제 시장의 두각이 나타나는가? 이제는 감속기의 어떤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로봇의 아버지답습니다. 자세하게 SPG 특징적인 종목까지 로봇 관련주, 특히 감속기와 관련된 부분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과 함께 시장에서 지금 현재 불타오르고 있는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감독님들 현재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선수들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주식 리그를 설명 먼저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프로 주식 리그를 소개해드립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죠.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편안하게 쉬어가시기로 하신 걸까요? 우리 문종 감독님, 가비아와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선수들의 약진을 좀 해주면서 누적 수익률 3.82% 가져가네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와 비플라이소프트 선수 현재 팀 안에 들어와 있고요. 누적 수익률은 4.12%입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과 세아베 스틸 지주, 오늘 또 세아베 스틸 지주 선수가 잘 가져왔네요. 5.62% 고점을 찍어줬고 누적 수익률 7.64% 가져갑니다. 자, 이주영 감독님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선수를 편입을 했었죠. 오늘 누적 수익률 9.91%로 훌쩍 올라와 주면서 좋은 성적 가져갑니다. 자, 지금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상현 감독님, EM 플러스 선수 자유 편출입권을 통해서 들어왔던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은 15.16%로 현재 수익률 현황 순위가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예. 어제 EM 플러스 선수를 자유편출입권을 쓰셨어요. 예. 자유편출입권을 썼다는 건 그만큼 좀 예리하고 빠르게 이 선수를 투입했어야 됐다 이런 뜻인데 EM 플러스 선수 왜 자유편출입권으로 들어왔나요? EM 플러스 부분들은 현재 알다시피 EM 플러스가 양극재 관련된 네. 첨가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슈퍼 커패시티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전해질 연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EM 플러스가 사우디의 어떤 투자 펀드 아시죠?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사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한번 슈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고 제가 초창기부터 EM 플러스 전신 이 나노메딕스까지 알고 있습니다. 세력이 이게 엄청 끼가 많은 세력주이기 때문에 눈치를 다 챘죠. 그러니까 세력의 시나리오가 이런 거구나. 말 안 봐도 비디오다. 크게 날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후속적으로 AS를 좀 해드렸던 거고. 근데 오늘 뭐 갭상승이 나와서 좀 빠졌습니다. 네. 거의 엑스맨 수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하필 오늘. 그래서 시외에는 좀 올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하루 등락 이런 거는 현재 등락의 문제지 추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허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습니다. 주말에 한번 지켜보신 게 좀 네.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숨어있는 신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턱에 오시면은 2차 전지 이제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릴 줄 몰랐다. 이런 종목이 대장주에 올랐다. 이렇게 한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장주의 관념이 좀 해당이 되죠. 물론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하는 2차 전지의 신기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일단은 못하겠다 하신 분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합류하신 부분은 조정이 있으면 합류하시되 그렇지 네. 못한 부분들은 새롭게 누페이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개 어떤 끼가 있는 전고체 관련된 바닥에서 했던 뭐 그런 종목군에 두세 개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끼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유 편출입권을 써서라도 데려오고 싶었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 친구가 저희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어줄지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아베스텔 지주, 네. 그 스페이스X, 네. 그 관련 우주항공 관련 종목 맞죠?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관련 종목이었는데 아직 뭐 일론 머스크가 혹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오늘 뭐 쏘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네. 뭐 군불대기죠. 계속적으로 시세는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테마가 종목이 뭐 매일 뉴스가 나와서 뭐 매일 올라가고 매일 악재가 나와서 매일 떨어지겠어요. 주가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호재가 나와서 뭐 미리 올라가기도 하고 미리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생각하실 때 아주 초보자분들이 하는 질문들이 꼭 그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면 뭐 있어요? 맞아요. 떨어지면 악재 있어요? 오늘 노란톡에 질문 많이 올라와요. 네, 맨날 호재 있어서 올라가고 맨날 악재 있어 떨어지면 주식 못 해요. 머리 터집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재료의 연속성과 그리고 이제 종목의 추세, 수급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대응하는 거지. 네. 뭐 매일같이 뭐 재료가 있고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세아베스티를 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재료가 매일 있지 않기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 방향성을 좀 설정해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확히 좀 맞아떨어졌죠, 그죠? 공간이 있다. 맞아요. 갭이 떠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공간이 싹 비어버립니다. 여기가 마치 좀 부실공사한 것 같이 좀 중간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뭐 마치 뭐 건물로 치면 메자닌 같이 이게 2층 건물 보면 이렇게 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주차장 여기를 기업들이 좀 탄탄하게 주가가 움직이려면 여기를 좀 메꿔놔야 됩니다. 여기를 좀 단단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를 단단히 이렇게 좀 채워 넣어주면 물론 음봉으로 채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양봉으로. 양봉으로 네, 채워야죠. 빨갛게.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양봉으로 작업을 다시 채워놨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을 다시 작업할 때 누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투자들 같이 작업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21선을 좀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어서 재료 연속성, 재료가 언제 나올까요? 그거 알면 저는 잡혀갑니다. 그럼 보셨죠? 수상한 거예요. 에코프로 내부자 정보 때문에 지금 네. 검찰 사실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거 만약에 언제 재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맞추면 저도 압수수색 당합니다. 저희 검찰은 가지 말아요. 네. 저 모르고요. 그런 네. 거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재료로 최근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단 연속성은 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뭐 좀 작은 재료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아니라 네. 뭐 작은 기업 뭐 한국항공우주와 뭐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거는 뭐 잠깐 가다 말겠죠. 스페이스X만이 상한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Yeah. 그래서 스페이스X 재료 한번 고점 돌파. 뭐 싼 고점을 찍든 뭐 하든 일단 25,000까지는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로 지금 당장은 못 가도 네, 일론 머스크 엉아와 함께 한번 상한가 정도는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간격을 좀 메꾸는 작업을 지금 착실히 잘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종목 중에는 오늘 솔트룩스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또 뿜어주네요. 예. 네, 대단하네요. 오늘만 지금 고가 기준 9%가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솔트룩스 선수는 어디서 좀 느낌이 오던가요? 예. 솔트룩스 부분들은 제가 솔트룩스를 편입한다니까 다들 으아. 이번에 뭐 이렇게 지려고 작정을 했나? 이렇게 아니요. 다들 으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걱정을 한 거죠. 걱정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솔트룩스를 만약에 가져놓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제 탄식을 할 거다, 네. 걱정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됐는데 저는 제가 이제 모든 또 투자자의 상상을 깨는 일을 좀 합니다. 와.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인공지능의 이제 대장주가 솔트룩스가 대장이고요. 네. 사실 마인드랩이 후발 2등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관공서의 모든 그 어떤 그 챗봇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 서비스 이런 부분을 다 꽉 잡고 있는 시장 지배력의 1등에 좀 해당이 되고 마인드랩이 그를 뒤쫓는 어떤 2등?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다만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 인간 서비스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3대 테마, 3대 핵심이 솔트룩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인드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피 터지게 1등과 2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점에서 5배 올랐습니다. 현재 전문가 맞습니까? 하지만은 신고가가 최초의 상장 가격이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서 3만 얼마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오르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그 부분이고 시총이 3천억 정도 되죠. 램보가 물론 이제 램보 제가 추천했지만 비판한다면은 램보 매출이 하나 없는데 2조를 찍었는데 네. 솔트룩스는 3천억이다. 매출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거죠.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솔트룩스가 다시 한번 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이걸 24,000원 기준 상장 초기에는 그만한
이때는 열풍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상장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2000년 그러니까 그때도 24,000원이었습니다. 그 정상적인 가치였다. 근데 지금은 열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에 해당이 되고 제가 이 기억이 뭐냐면은 5일선 이격이 상한가 두세 방에서 하는 건 아니라 이게 충분히 하고 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에서 얼마를 쉬었어요? 직전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2달을 넘게 쉬었다는 겁니다. 거의 2달. 2달을 행보를 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거는 S자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충분히 기다린 상태에서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코 급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비를 향해서 가고 네. 서울투룩사 마인드랩이 주말 활약에 장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감독님은 이번 주 1승을 조금 더 진하게 찍자는 그 전략을 인공지능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뛰게 될 선수들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출전 대기를 하고 있을지 5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3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문종 감독님 코스모 화학을 또 한번 들고 와 주셨고요. 성경희 감독님 너무 물어보고 싶네요. SFA 반도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주영 감독님 가온칩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시는 감독님들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봇의 아버지답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T-로보틱스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무학 감독님은 비트로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비트로셀 익숙한데 저희가 한번 공략했었죠, 감독님? 공략했는데요. 네. 주가 급등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 내에서는 못 움직이고 그 이후에 근데 그런 종목들 많아요. 우리 다른 감독님들도. 근데 이게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맞습니까? 일단은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 정확히 말하자면. 1차 전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이 교환이 좀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휴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군사 장비나 네. 아니면 뭐 시추하거나 이렇게 좀 큰 기계 장치에 들어가는 1차 전지 축전기 기업입니다. 자, 근데요. 일단 그거 하는 기업이 성장성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후라이드를 잘 튀길 줄 알아요. 양념통닭을 잘 할 줄 있는데 갑자기 막 마늘통닭이 막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네. 자, 처음 횟집 하던 애가 마늘통닭 튀기겠어요? 후라이드 하던 사람이 마늘통닭 튀기는 게 쉽겠어요? 하던 사람이 치킨 튀기던 사람이 그렇죠. 하겠죠? 후라이드라도 튀기는 사람이 마늘통닭 만드는 게 쉽겠죠. 그죠? 그래서 1차 리튬 전지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성장성을 찾아가는 종목. 이 기존에 이 1차 리튬이 안 돼서요? 네. 아니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냈습니다. 오. 좋음에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실적 갔다가는 주가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주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상승,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상승이 장중에 그냥 아무 뉴스도 없이 20%가 훅 갔다가 밀렸어요. 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힘이 있다는 거죠. 어. 끼를 본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 끼를 확인했고요.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여기서 윗골이 상관없어요. 윗골이 달고 다 내려왔어도 저는 볼 겁니다. 왜? 거래가 엄청 터졌거든요. 이날 정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신고가 냈을 때 거래량보다 지난주 금요일장 거래량이 더 터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들 계속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차세대 2차 리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잡고 2차 이 음극재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사업도 열심히 어반리튬하고 MOU 체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당장 성과를 못 내겠지만 기존의 베이스가 워낙 튼실한 종목. 제가 이번 주 공략주 다 보세요. 다 실적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왜? 이번 주는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수가 올라가기 시장이 외국인들 돌아오면서 상승 탄력 받으면 외국인들 프로그램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테마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 수급적으로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21선 돌파가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고요. 이전에 요쪽 종목 1차 축전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예전에 세방 있었습니다. 세방전지 다 아시죠? 그죠? 네. 세방지주 주가 얼마 갔죠? 10,000원에서 그냥 슬슬슬 가더니 그냥 5만 원 갔어요. 요란스럽게 가지 않았고요. 그냥 뭐 한두 달 시간 주니까 뭐 슬슬 가더니 한 6개월 만에 주가가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야. 이런 상승들을 좀 보면 빛으로셀 주가가 오른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빛으로 한번 가보자. 다시 기억납니다. 한번, 빛으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이번 편입 종목으로 다시 한번 공략하면서 이번에 한번 이번 주는 수익 내보죠. 알겠습니다. 비츠로셀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후라이드를 참 잘 튀기는 집이기 때문에 마늘 통닭과 양념 통닭도 기대가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비츠로 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T-로보틱스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생소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소개해줬던 종목 중에요. 이 친구가 히든카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현재 그 T-로보틱스는 기존의 OLED 쪽 반도체 관련된 진공 로봇을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물론 서비스 로봇도 하지만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 삼성과 연관된 재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 부분들이 웨어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고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로봇 출신들을 영입을 해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리고 이 회사에서 최초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 체험센터를 설립을 했고 만들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에서 M&A 대상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웨어러블 관련주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자회사 모션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물류 이송 로봇, 무인 지게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그 자율 이동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미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제가 제시를 안 했겠죠. 전혀 안 올라오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전체 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번 크게는 아니죠. 5,000원, 6,000원짜리가 8,000원이면 3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해지다가 조정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최초의 층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제는 안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지수 때문에 빠졌지만은 그래서 갭상승하고 석임순봉이 되다가 이격이 줄어든 뒤에 우일선 맞고 튀는 그런 튀기 전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로봇 전문가가 보는 또는 파동 전문가가 보는 맥점의 종목이 이 종목이다 좀 생각이 돼서 자신 있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어떤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종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감독님의 또 새로운 뉴 루키 로봇주 T-로보틱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파란 피가 흐르고요. 또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대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확한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굉장히 운이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단가나 전략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략이 갈린 만큼 자 결과도 이번 주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무학 감독님, 저희 내일장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1시간 동안 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같이 좋은 전략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예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종목들 다 올라간 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사도 되나요? 제일 아쉬워요. 정말 좀 안타까워요. 예. 계속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냥 와서 그냥 뭐 놀자, 저랑 뭐 농담 따먹기 하자가 아니라 와서 여러분들 종목 보시고 가격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마우스 안 누르면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격 전략 같이 좀 공유해 보시고 네. 종목들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항상 네. 그걸로 깨우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수익들 장세 이번 주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이 우리 한번 이무학 감독님. 네. 좀 함께 많이 하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2부에도 이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임사연 감독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 부분들이 핵심 종목, 음. 핵심 대장 섹터를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시장은 이미 답은 나와졌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이 3대 테마에 그것도 대장주 핵심 종목만 리뷰가 현재 집중적으로 현재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익률 게임에 제가 1등의 어떤 비결에 좀 해당이 되고요. 네. 이러한 자세한 중요한 것은 매매 타이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란톡에 오셔서 이런 것들의 타이밍 선정에서 한번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 타이밍은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프로주식 리그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